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빠르죠? 자, 오늘은 먼저 건축법. 자, 요약집은 139가 되겠죠? 되고, 우리 문제집은 231페이지 걷네, 맞죠? 학원마다 약간 달라가지고 제가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치느라도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 부분은 특히 여기 요약집에 있는 139페이지 건축물의 구조 재료 있죠? 이 부분이 공부할 때 가장 조금 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양이 많아요, 보기보다. 그래서 나올 만한 건 몇 개 보지만 막 생뚱맞게 막 너무나 좀 구석진 곳에서 내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뭐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그동안 나올 만한 것들 몇 개 골라서 이 정도는 해두자. 아예 안 보고 우리가 시험장 갈 수는 없지 않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조금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개 보시면, 자, 먼저 요약집 먼저 볼까요? 그 문제가 이제 1번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요, 구조 안전해라. 구조 안전. 첫 번째 뭐냐면은, 구조 안전 확인해라.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해라.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건축 구조 기술사와 뭐 하라고요? 협력을 해라. 요거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내진 능력입니다. 3번 있죠?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요건데, 과거에 최근에 안 나왔는데, 과거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오늘, 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내진 능력은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여기에서 1번, 2번과 공통되기 때문에 요거 알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 층수가 2층 이상, 몇 층 이상? 2층 이상. 기둥과 보가 뭐가요? 목구조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죠?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 이상? 3층 이상. 줄여가지고 2층 이상이지만 목구조 건축물은 뭐라고요? 3층 이상.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연면적 얼마 이상? 200 이상. 목구조는 500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2층 200이지만 목구조는 3층 500. 그리고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경간 10m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뭐 6번, 뭐 7번, 국가적 문화유산.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이 총 몇 가지요? 3가지. 그죠? 3가지. 용어 정의할 때 배웠잖아요. 3가지. 차양 등등 3m 이상, 경관 20m 이상, 그 다음에 특수 설계 시공, 요거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들어있잖아요. 8번에. 그죠? 예. 보차양 등 3m 이상 및 특수 설계 시공. 그러니까 경관 20m 이상은 없어요. 왜? 왜 없을까요? 5번에 경관 10m 이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단독 공동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거 구조 안타기는 요거를 일단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잠깐 같이 볼게요. 같이 보시면 1번과 2번인데 하나 풀어볼게요. 자, 1번 봐요. 자,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1번 층수가 몇 층 이상? 몇 층 이상? 2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요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죠? 목구조가 아닐 때 2층 이상, 목구조 얼마예요? 그때는 얼마예요? 3층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정확한 표현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은 200인데 목구조 500. 그런데
요약집에도 있지만, 자,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등등은 제외한다. 요약집이 있으면 2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조 안전 왜 확인합니까? 사람들이 건물에 사용하다가, 그죠? 다치거나 사망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창고는 사람이 없잖아요. 축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소, 돼지 죽는 거는 괜찮다는 말이죠.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작물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제외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쉽게. 그 다음에 3번.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경관 10m 이상. 요게 한 거의 7, 8년 전만 하더라도 잘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2번 같은 문제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요거 두 번째. 건축구조기술사와 뭐라고요? 협력을 해라. 요약집에 6층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진근역한 건축물 등등인데, 이거는 그냥 1번 정도, 6층 이상 정도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좀 특수하거나 좀 다중이용 건축물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3번,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다. 바로 구조 안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에 1번과 2번하고 같다. 1번, 3번이지만 두 개만. 그죠? 2층 200, 목구조 3층 500. 그 외에 3번은 대통령인데 그것까지 아는 건 너무나 범위가 넓다. 그래서 1번, 2번 두 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직통, 그죠? 예. 자, 직통 계단 설치해라. 어디에? 피난층 외예층에는, 그렇죠? 불이야 했을 때 숨 쉬고, 그래서 성인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보통 30m로 본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내화구조예요. 불연절해요. 불에 잘 견뎌요. 잘 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더 길게 50m 이하까지인데 16층 이상 공동택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중간 40m까지고, 자,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지하층이면 요거는 지하층 300 이상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연장, 집회장 등등등등은 원칙대로 해라. 그죠? 그러니까 예외가 50m하고 40m, 나머지는 똑같이 30m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니은은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장의 보행거리는 75m. 그만큼 다 기계화니까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무인화, 아예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100m까지도 관계없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쉬운 부분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옥외 어딨죠? 건축물 바깥이죠. 거기에 피난계단 설치해라. 몇 층 이상? 3층 이상 건축물인데, 특히 1번 공연장이나 주전영업원 거실 바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집회장은 1천 이상일 때, 그래서 공연장, 주점 300, 공주 3, 집 1000, 집회장은 1000입니다. 공연장, 주전영업은 300, 공주 3, 집회장은 1000, 집 1000. 자, 3번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 그러니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간이죠. 바합이 3000 이상이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4번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5, 4, 20, 200m 이상인 건축물 30개 층마다, 그죠? 60층이면은 두 개죠, 그죠? 50층이라면 하나 있긴 하나, 30개 층마다 한 개 이상 설치를 해라. 뭐를? 피난 안전구역을. 5번 옥상의 광장이다. 옥상에 평평하게 광장이라. 옥상이니까 5층 이상이죠. 5층 이상. 하지만 보시면 전시장과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사람의 피신이지 동물, 식물, 그렇죠? 이런 걸 피신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목적이. 그 다음에 2번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 난간 설치죠. 떨어지지 않도록 1.2m 이상의 난간 설치고요. 자, 3번은 자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그
11층 이상층 바합이 1만 이상이다. 옥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헬리포트를 설치해라. 배연 설비, 연기 빠지는 설비죠. 6층 이상이고요. 다만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 장애인 거주, 장애인 뭡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돼. 뭐 정상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닌, 아시겠죠? 좀 연약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비장애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층수에 관계없이 설치하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1층, 1층 됐고요. 특히 5번.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 2번은 공작물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뭐라고요? 내화구조. 불에 잘 견디는 내화구조고요. 공작물은 간판, 광고판 등등 있죠. 또는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지붕 위에, 아니면은 지붕이 아니다 그러면 3m 이상 공작물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제적, 건축물은 내화구조, 공작물은 불연제적. 이렇게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넘깁니다. 승강기 가끔 나오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승용 승강기다. 그렇죠? 사람들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하는 것이죠. 6층 이상이면, 이 건물이 6층 이상이죠? 6층이죠?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6층이 안 되는 데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무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2번 6층인 건축물이죠. 6층짜리만 거실 바닥이 300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비상용이죠. 화재 시 사용하는데 높이가 31m를 초과할 때만 하는데, 만약에 2번 2개 이상이라 그러면은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한다. 일단은 몇 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약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한 3번 볼까요? 그러면 3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자, 1번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3층 이상이다. 지진 발생 시 이게 뭐죠? 내진 능력이죠. 그죠? 일단 3층은 맞는 거잖아요. 어차피 목구조가 아니면 3층 이상이고, 아니면 2층 이상이고, 목구조는 3층 이상이니까 일단은 3층 이상이면 다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 2층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목구조는 3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그 얘기고요. 2번 5층인 건축물 설계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 기술사. 틀렸죠? 그죠? 몇 층 이상이죠? 자, 6층 이상이죠. 그죠? 6층 이상. 틀렸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그죠? 피난층, 외층. 자, 직통계단이죠. 원칙은 30m 이하죠. 그 다음에 5번. 사의 경우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16층 이상 공공택은 40m 이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번 건축물의 피난시설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차면시설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 2번 헬리포트죠.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 바합이 1만 이상일 때 평지붕일 때 얘기죠.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된다. 3번 옥상 강도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등이죠. 바로 1.2m
이상의 난간 설치된다. 4번 5층 이상층의 동물원, 옥상광장, 동물원, 식물원, 그 다음에 또 있죠. 전시장은 필요가 없더랬죠. 그래서 동물원이 들어가 틀린 겁니다. 4번은. 5번 방학 3층 이상 공연장, 지하층 마지막 줄에 천장이 개방된 공간, 즉 뭡니까? 개방 공간 그 얘기죠. 핵심 포인트 잡으면 돼요. 내용은 쉽지 안 들어가도. 자, 사실 5번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뭐 시험에 이렇게 뭐 자세히 잘 나오지 않았는데, 요건 어디냐면은, 자, 가관 경계벽인데, 바로 141페이지에 상가로 3번이 있습니다. 그죠? 경계벽.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601호다, 옆에 602호다, 경계벽을 뭘로 하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해라. 해당하지 않는 것.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이거는요,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시끄러우면 안 된다. 의료시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옆방에 하는 얘기 다 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속박시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상점은 손님 오면은 소리도 지르고 골라골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 학교 교실관 마찬가지죠. 물론 크게 따라하라 그러고 영어 크게 하면은 들리겠지만 웬만하면 그죠? 예, 잘 안 들리게 한다. 그 다음에 5번. 다중생활시설, 특히 고시원들.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 문제만 여러분이 좀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7번 문제는 요겁니다. 문제는 요약집 141페이지에 맨 밑에 쌍가루 6번이에요. 요것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알다시피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 때문에 한번 문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의 범죄 예방, 거기 기준에 맞춰갖고 건물 절하했는데, 제가 가지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거기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요약집에. 일단은 아파트, 즉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라. 하지만 4번에 동물원, 식물원은 빼라. 연구소, 도서관은 빼라. 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물 사제 훔치러 들어갔다가 지금 먹혀요. 안 돼.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도서관 이런 것들을 제외시킨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도서관은 잠깐 공부하러 갔다 오는 거지 거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범죄 예방, 이 도둑님들은 언제 주로 합니까? 언제 훔치러 가요? 일반적으로 밤에. 도서관은 밤에 안 해요. 그죠? 깜깜하다니까. 독서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밤에 없는 거. 동물원, 식물원은 밤에 아예 사람이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동식물밖에 없다. 연구소, 도서관 다 퇴근하고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겠네요. 한번 개인적입니다. 이런 게 탁 나오면 참 기가 막힌다. 그죠? 그래서 7번 문제가 정답이 2번. 몇 세대 이상? 그렇죠. 요 정도만. 다 요 정도 아시겠죠? 해당이 되는 거 500세대 이상.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죠? 요 정도만큼 알고 가자. 아예 안 보고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8번 승강기입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된다. 2번 각 층 거실에 바닥 300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6층인 건축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높이는 31m를 넘는 건축물은 바로 뭡니까? 비상용 승강기. 그러니까 승용 승강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요약집이 없습니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 가지고 틀리지 않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5번 2대 이상의 비상용 성강기를 인접하여 설치하는죠. 간격을 두고. 이거 왜 필요한 겁니다. 화재 시에 만약에 하나 모르고 2개인데 저쪽 건물 끄트머리 하나, 이쪽 끄트머리 하나 한다든가 뭔가 한쪽이 불나면 한쪽을 사용하는 겁니다. 붙여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간격을 두고 해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약지 142페이지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국토법 시간에 정리가 되면 여기는 딱 하나만 빼는 건 똑같습니다. 들어볼까요? 국토법 뭡니까? 서로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용도, 지역 등등이 걸쳐 있을 때는 일단은 건폐율과 용적률만 해라 그랬죠. 그거는 뭘로 하죠? 각각 구에서 평균, 즉 가중평균이죠. 근데 건축법은 가중평균이 아니고 과반. 만약에 이래 있다. 도로가 있다. 이게 10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400이다. 일종 전원주거다. 여기는 600이다. 이중 일반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쪽이에요. A가 아니면 뭡니까? B를 정합니다. 그냥 B. 이 원칙. 과반이니까 500이 넘는 거잖아. 전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B에 B. 용도 지역이. 그러면 요것만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방화지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건축물 대지 전부 과반 속하는 곳으로 행위제한 적용. 그러면 방화지구는 뭐만? 건축물만. 그죠? 건축물만 전부. 대지 아닙니다. 방화적이면은 각각. 녹지도 각각. 똑같은 얘기예요. 각각. 그런데 여기요, 미간지구니 경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2개입니다. 방화지구는 각 건축물만 전부 뭡니까? 전부 방화지구. 방화벽은 각각. 대지는 아닙니다. 그게 1번이고 2번은 뭐냐? 녹지는 무조건 각각. 만약에 녹지역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위에 거랑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면 문제집은 여러분들 방금 말한 거 있죠? 1번과 2번인데 2번은 내가 안 풀게요. 이거는 내가 방금 말한 설명이니까 풀어주시되 1번 봐,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나온 거예요. 같이 볼게요. 1번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는 것은. 자, 그러면 보니까 왼쪽 녹지고 경관지구에 들어보세요. 여기 이쪽이 녹지예요. 녹지고 이쪽이 경관지구입니다. 일단 400은 필요 없고, 똑같네. 400 똑같네. 400 600이라는 얘기죠. 먼저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에 이 건물이 있어요. 자, 먼저 건축물 보자고요. 자, 건축물은 저를 보세요.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 내가 건물 주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받아서 건물 짓겠죠. 그래요?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이 여기 녹지 지역에 행위제한 적용 맞죠? 그렇죠? 네. 그 얘기. 그러면 건축물은 여기 녹지가 보존이든 생산이든 그런 거 없지만은 하여튼간에 건축물은 녹지 지역의 행위제한. 그 다음에 대지는 녹지 경과요. 뭔 용도지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녹지는 무조건 각각이잖아요. 대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녹지 지역, 대지는 각각. 근데 국토법은 각각. 여기는 그냥 각 한자만 쓰지만 의미는 같다는 얘기죠. 건축물은 녹지, 대지는 각. 아시겠죠?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건축물은 녹지, 전부란 얘기죠. 대지는 각.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책에 이런저런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가 3번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거 잠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봐, 요약집 143페이지 볼까요? 거기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의 방법 및 규정은 건폐율, 용적률,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읽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건폐율은 국토법에서 5, 6, 6, 5, 7 그쵸?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건축법에 와서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시키기도 한다. 용적률도 마찬가지. 강화는 되는데 뭐 완화 안 된다. 아시겠죠? 틀립니다. 완화는 하는데 강화 안 된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대지분할 제한. 기억납니까?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요게 기준 면적. 요 미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뭐냐? 가로 2번. 대지분할 제한 기준. 건축법은 당연히 건축은 있는 경우죠. 요 법률 기준에 반드시 적합하게 하라 그 말이죠. 요걸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법률을 물어보는 것이 최근 대세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을 그리자. 그렇죠? 기억나죠? 요거 잘 봐요. 하는 김에 하는 거 지금. 여기 이제 대지 분할 제한 기준 요겁니다. 대지 분할 제한 줄여서 기준. 똑같은 게 한 개만 다른데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어디에? 특별건축구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그래서 그림 그릴 때죠. 얘는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 건물이 이래 있고 여기에 대지가 이래 있다. 그죠? 얘는 대신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사는 거니까 일단은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지을 때 적용해라. 그래서 도로 대신에 똑같이 해도 이렇게 건물 이래 있어, 이렇게. 건물 이래 있는데, 그죠? 이래 있는데, 요건 똑같잖아, 그죠? 있는데, 도로 대신에 얘는 뭐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달라. 얘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면 얘는 뭐예요? 대지 안에 적용. 요건 달라요. 딴 건 다 똑같아. 두 번째, 대지 안에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 용적률, 높이, 일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번만 달라. 여기에서 물어볼 때 1번을 집어넣으면 걔가 답이고 틀린 것은. 요걸 물어볼 때 여기 1번을 얘랑 바꿔 집어넣으면 걔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서 요거 구역이라고 하는 이게 특별건축이라는 건 네모나게 이 안에 사는 거니까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을 적용받나 안 받나. 건물 지을 때 당연히 2m 이상 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건물 지을 때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뜻. 그래서 나머지 뭔가 대지 안에 공지 1, 2, 3, 4, 5, 6. 현재 지금은 1번 요거. 그죠?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2번 대지 안에 공지, 3번 건폐율, 4번 용적률, 5번 높이, 6번 일조 높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서와 여기 순서 똑같아, 번호가. 그러니까 그림을 해라, 그림으로. 그래서 얘만 다르다. 얘하고 얘만 하나 다르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요약집
149페이지 펴보세요. 149페이지 쌍가로 4번. 아시겠죠? 쌍가로 4번에 거기에 대지의 적용을 동그라미 하세요. 아예 그냥 하나만 확 트이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뭐 빨간색이나 그런 색으로 해놨다면은 뭐 파란색 이런 걸로 트이게. 그죠?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143페이지 방금 하고 있는 가로 2번에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동그라미 이렇게 색깔 다르게 크게 해 놓으시면, 아, 요게 지금 다르구나.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거는 저를 봐요. 자, 건축 높이다. 당연히 높이를 내 맘대로 하늘로 계속 올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일정한 높이까지 지정하면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 심의 거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존대로 만약에 100m다. 심의 거쳐 지정하면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 높이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르게 할 수 있다. 좀 더 높이든지 좀 낮추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 심의 거치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서술로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화하는 것은 좀 더 억압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는데, 완화하는 것은 좀 더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완화할 수도 있는데, 요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라 그 얘기예요.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 심의 거치라. 이게 되죠, 그죠?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자가 나올 때는 오로지 특광만 나와야 돼요. 시군구 나오면 안 돼. 특시, 특도, 시군구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특광조례. 다 같이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이게 다예요. 전부 다예요. 이럴 때 건축물의 높이 제한할 때에 첫 번째 만약에 전용 주거다, 일반 주거다 할 때에, 그죠? 여기다 이쪽이 정북 방향이다, 여기가 정남 방향이다. 햇볕이 여기 뜨잖아요. 그럼 남쪽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띄워서 건물을 져라 그 얘기죠. 그래야 뭐가 들어가요? 햇볕 들어간다. 이럴 때 9m 이하다. 이해했나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건축법은 한 계층을 만들 때 보통 일반 건축물이 높잖아요. 보통 4m를 기준으로 해요. 4m를 기준. 아시겠죠? 하지만 주택법은요, 보통 3m입니다. 주택은 3m. 근데 건축법 안에서도 주택은 똑같이 몇 미터? 3m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파트를 봤을 때에 거실에 가보세요. 그냥 조금 여기 뛰면 다 돼요, 이렇게. 요거는 안 돼요.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은 일반 건축물들은 보통 한 개층당 4m라면 주택은 뭐라고요? 주택 포함해서 주택은 무조건 3m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보시면 기억납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를 않는다.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5, 3, 15, 150m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은 전부 뭐래요?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5, 3, 4, 12. 초고층 50층 5, 4, 20.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도 요거 할 때, 자, 9m 이하는 얼마 이상? 1.5m 이상 띄워라 할 때에 보통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건축물입니까? 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주거용 건축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택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9m라는 얘기는 몇 층입니까? 3층. 이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3층.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1층, 2층. 이렇게 3층까지는 여기가 그래서 그걸 3층에 표현 안 했지만은 그래서 9m까지죠. 얼마 이상? 1.5m 이상 띄우고 요거를 초갈선이죠. 요거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죠.
각 부분 높이의 뭐죠? 이하. 얘는 9m. 초가 잘 되는 뭐면 각 부분 높이의 이만큼 높이의 2분의 1. 그죠? 더 올라가면은 2분의 1이 더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줘라겠죠. 어디에서? 정남에 있는 사람이 정북으로부터 띄워서 건축을 해라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정남 사람은 띄우지 않는다. 정북 사람 네가 띄운다. 그러니까 표현이 정남으로부터 띄운다는 얘기는 정북에서 띄운다. 즉 정남에 있는 사람은 띄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요 무조건 정북으로부터, 반대는 정남으로부터. 정남으로부터는 딱 세 가지다. 개발 예정지. 두 번째, 정북에 건축행위할 수 없는 공지 등등이 있을 때 정북에 있는 소유자와 합의한다. 이 세 가지 크게 개발 예정지하고. 아시겠죠? 그럴 때는 네가 띄워라. 그러니까 정남부터 북쪽 사람 너가 띄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정북으로부터냐 요거. 나머지 개발 예정지, 아까 정북 사람과 협의, 정북의 공지 등등일 때는 정남으로부터. 그래서 정북이냐 정남이냐 요 출발점 요 단어 가지고 잘 들리게 합니다. 요것만 딱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주택 특히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적용받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들은 여기 다 적용받아요. 여기 전용주거나 일반주거 안에서 주택이 대부분이지만은 주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다 적용받는데 이 중에서 뭡니까?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공동주택은 요것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적용받긴 받는데 특히 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까지도 보면은 적용받는데 뭐 좀 더 큰 건축물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받잖아요. 요것만 받기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공동주택만 요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말이죠. 당연히 요건 적용받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단 두 용도지역만 제외하고 공동주택에 하나 나오면은 요 용도지역만 제외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요것만 제외하고 또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만큼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근린상업지역은 적용해요. 유통상업지역은 공동주택 건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제외고, 근린상업지역은 적용받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니까 준주거지역도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때는 자, 내가 아파트 높이를 공동주택 높이를 내가 20m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높이에 얼마? 2분의 1 이상 정북으로부터 띄워서 해라. 정부로부터 내가 띄우는 겁니다. 햇볕 들어가게. 그러니까 내가 30m 하고 싶으면 얼마까지? 15m 이상 띄워라. 2분의 1이니까요. 그죠? H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방금 요 두 지역은 안 돼. 그럼 근린상업지역은 가능해. 준주 가능해요. 그죠? 요 두 지역은 땅가 세잖아요. 2배 이하까지만 하기에는 좀 부족해. 몇 배까지? 4배다. 10m만 띄우고 나는 얼마까지? 40m까지 올릴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만?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에서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라면 그들은 그냥 1m 이상 띄우면 된다. 1m 이상 1m를 하든 2m든 간에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배니 4배니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바로 144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안 한 거 가로 3번 특례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까지가 일단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 벽을, 요거는 이제
2번 있는 문제 중 또 질문 하나죠. 방화벽을 경계로 하지 않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는 편이죠? 예. 그 다음에 틀린 거 봐야 돼요. 2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아니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3번 시장 원소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조례, 무조건 조례자가 나오면 뭡니까? 특광조례, 특별시, 광역시, 특광조례, 특별시, 광역시, 아시겠죠? 특별시, 의회, 광역시, 의회, 특광조례, 특광조례 틀렸고요. 4번은 틀렸죠? 3층 해라 2층 이하로서 높이 얼마입니까? 8m,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정북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북 방향 땅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할 때는 아하 요거는 네가 띄워라. 내가 띄우는 것은요 요거 방금 요거 9m 이하 이름을 나오잖아요. 그죠? 정북 방향에 공지가 있다. 그러면 나는 안 띄운다. 햇볕 안 들어가도 어차피 거기는 건축행위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나는 안 띄운다. 너가 띄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남으로부터 북쪽 사람이 띄우는구나. 그 얘기죠. 그러니까 끝에 건축물 높이를 정북 아니고 뭐라고요? 정남 방향에 인접되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등등등등 높이로 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자, 4번 풀어주세요. 요거는 뭐 쉽게 풀어주고, 5번은 주기 60, 30, 150, 노기 100이니까, 자, 넘깁니다. 자, 6번하고 7번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6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모래 집어넣고 한번 눈 감고 말해봅시다. 눈 감고. 1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번, 대지 안의 공지. 3번, 건폐율. 올라갑니다. 위에가 3개. 용적률, 높이, 1조. 요거니까 6번은 해당하지 않는 건 나오죠. 그죠? 예, 뭐 5번 아니죠. 그죠? 예, 6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닌 것들을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인데 하나를 내가 더한다면 정답을 뭘로 한다고요? 여기 대지 안에 있는 조경을 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 왜?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 부분은 헷갈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8번하고 9번이 같은 문제인데 하나 같이 풀고 한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대지 면적이 16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이 동일하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이 있다. 이런 것은요 그냥 읽으시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더 제일 이해가 빨라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다. 그죠? 지하 1층에 1, 2, 3층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나고요? 160 하자. 여기 있다. 이럴 때 용적률이 150%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저를 보세요. 이게 연면적이 아닙니다. 뭘 구하라고요? 바닥 면적입니다. 그럼 일단 저를 보세요. 요거를 원래는요. 자, 몇 프로요? 150%죠. 그죠? 그럼 150%는 얼마 분의 160 제곱미터 분의 x 곱하기 100 하면 일단 x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x 구하는 거 우리 10년 해왔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160 제곱미터에 몇 프로? 150%면 얼마예요? 160에 1.5배 286 200 얼마야? 240이죠? 뭐 정답 240이에요. 일단 x 값은.
근데 요때 240은 뭐죠? 얘는 뭐야? 얘는 연면적. 그죠? 만약에 문제가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은 240인데 뭘 물어본 겁니까? 바닥면적. 어쨌든 간에 연면적 구하는 거니까 지하층 해당하지 않고 1층, 2층, 3층, 1, 2, 3층을 전부 합한 것이 얼마라고요? 240이잖아요. 그럼 각층 바닥 면적은 나누기 3. 그죠? 얼마야? 1층도 80. 80이잖아.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80 해야 돼, 80. 만약에 지하층을 집어넣어버리면 또 한 장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하층 빼버리고 얼마라고요? 이거는 80이다.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240. 바닥 면적은 나누기 3 해서 80인데 9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에 맞는 거예요. 숫자 바꿔서 한번 같이 해보시라고. 자, 10번. 자, 이 건축 면적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요? 잠깐만. 한두 개 봅시다. 시간 있으니까.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봅시다. 너무 또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요약집은 145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적 한정한다. 면적을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뭐죠? 대지가 있어야 건물 짓겠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 뭐가 나오죠? 건축 면적이 나올 것이고, 그죠? 자, 건축 면적이 나오면은, 그냥 뭐가 나와요? 건축 면적을 전부 다 뭡니까? 뭐가 나와요?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이 먼저 나오나? 자, 바닥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자, 점 합한 거죠. 뭐라고요? 무슨 면적? 연면적이죠. 이것이 이제 서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특히 연면적으로 인해서는 계산 문제가 잘 나온다. 계산 문제가 아시겠죠? 대지 면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방금 했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직각은 무슨 면적입니까? 바로 수평적 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선에서 배우듯이 일정 부분 제외되는 면적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축 면적 먼저 나오는구나.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은 요거죠. 건축 면적. 대지와 건물이 서로 간에 맞닿은 면적, 쉽게 말하면. 물론, 외벽의 중심선일 뿐이죠. 맞닿은 면적이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이 60이면은, 건축 면적은 당연히 60이죠. 100에서 60%니까.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연관이 있고, 연면적은 용적률과 연관한다. 용적, 쌓을 적자. 그러니까 쌓는 거니까, 당연히 지하층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럴 때, 외벽의 중심선이지만은 외벽이었으면은 그때는 기둥이다. 왜 그럴까요?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니까 벽이었으면 주로 이제 기둥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 건축 면적은 건물이 있다면은 옆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딱 가져갑시다. 이 부분, 그죠? 일반적으로 처마의 길이는 보편적으로 1m까지를 보지만 4m 이하까지 인정해 주는 것. 뭐죠? 전통 사찰. 그러니까 끝에서 4m, 그러니까 여기 한 5m 할 거예요. 5m 해가지고 이만큼 할 겁니다. 끝까지. 한 최대 얼마까지? 4m 이하까지 최대한. 그 다음에 축사는 얼마까지? 축사 3m 이하까지. 그 다음에 한옥은 2m 이하까지. 그 다음에 충전시설도 2m 이하까지. 요거 빼는 건 아마 전부 다 딱 1m. 요걸 딱 끊는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딱 읽어볼게요. 건축 면적에 보시면
2번에 건축 면적에 산정하는 경우인데 먼저 처마, 차양, 부연 등으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만약에 1m 이상 1, 2, 3, 4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맨 끝에 요거 맨 끝에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끝 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등 면적한다. 그러니까 전통사처럼 얼마까지? 4m까지. 축 3m까지, 2m까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거리는 좀 좁아지겠죠. 원래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러겠죠, 그죠? 길이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있죠. 예. 하지 않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까지는 빼버리는데 차량이 접안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1.5m까지다. 자, 바닥 면적은 각 층, 1층, 2층 있지만은 그 층마다 2층이면 201호, 202호 있듯이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그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다. 왜 그럴까요? 면적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양쪽에 기둥이 이래 있는 경우는요, 여기는 바닥이 얼마야 라고 그냥 얼마인지 걸 수 있는데, 기둥이 그냥 가운데만 이래 있다면은 어차피 면적 구하기 어렵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1m까지 뭐 한다고요? 양쪽에 동서남북 전부 다 빼주고 안쪽 면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게 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발코니 등등은 그죠? 가장 긴 외벽에다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역, 필로티 등등 있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필로티로 공중통행, 사람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에 쓴다면 무조건 또 공동택이라면 총 4가지죠. 이럴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특히 다락은 층고가 1.5m까지는 빼있는데 경사일 때는 1.8m까지고 뭐 굴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디귿, 자 지상층, 기계실 등등 원래는 지하층이 주로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상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면적에서 빼주겠다. 리얼 사용승인 받고 15년이 경과된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재 등등 그때 면적은 산정하지 않겠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합입니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 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연면적 하면은 다 더하는 거 맞지만은 그 바닥 면적 전부 다 더하지만 그 중에 어떤 바닥 면적은 뺀다. 뭐 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4가지는 뺀다. 지하층 빼요. 지상층의 주차 면적 뺍니다. 초고층, 준초고층이라면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빼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도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2개만 풀어보고 합시다. 10번 보시면 자 건축 면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등 면적이고요. 2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2번 창고 중 물품을 입출하기 위한 차량 접안 이때는 1.5m까지 산입하지 않고 4번 전통사찰의 처마 등의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 부분으로부터 2m가 아니고 얼마죠? 4m죠. 4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은 이거는 그냥 요약이 없지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를 않는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의 설명으로 틀린 것. 12번까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2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지역 면적으로 한다. 3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밑에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자 빠지면 안 돼요. 뺀 면적. 그러니까 그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뺀 면적을 산입한다. 4번 필로 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사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다락의 층고가 1.8m 이하인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부족한 거죠? 1.5m이고 또 뭡니까? 경사진 이런 말 나오면 얼마라고요? 1.8이기 때문에 무조건 2.8m인 거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정확한 표는 아니다. 1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 지하층 면적. 2번 같은 게 없죠. 그죠? 예, 답 2번이죠. 3번에 지상층 주차장 면적. 4번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5번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 예, 여기서 2번이 아니죠. 예, 좀 쉬었다 가죠. 13번부터 하겠습니다.